오늘의 목표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소스를 사용해서 이제 AI 모델을 어떻게 같이 팀원끼리 사용할 수 있는지 그 환경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AI 모델이 이미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샘플로 이제 공개되어 있는 모델을 사용을 할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내용이에요. 챗GPT와 거의 유사한 화면이 있죠. 오픈 웹 UI로 이제 프론트 화면을 구성을 한 거고, 여기서 AI 모델을 이렇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러온 것들을 여기서 채팅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을 어디서 실행을 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도 오늘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저는 AI 전공이 아니고 아직 AI에 대한 실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의 수많은 기능을 사실 잘 모릅니다. 어드민 패널 들어가면 아까 보이는 기능 말고도 운영을 하기 위한 여러 이 기능들이 있어요. 근데 아직 이 기능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핵심인 거는 쿠버네티스와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 팀이 만든 AI 또는 공개된 AI를 가지고 이 AI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아직 이 환경에 대한 스탠다드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너무 많고 이 자료를 이해하는 것도 좀 많이 벅찬데 현재 2025년 이제 8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아키텍처와 그 구축 방법을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키텍처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는 카인드 클러스터로 로컬에 쿠버네티스 설치를 했고요. 여기에 오픈 웹 UI 파드를 띄우고 노드 포트로 접근을 할 겁니다. 오픈 웹 UI는 공식 헬름 차트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이 공식 헬름 차트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헬름 레포를 추가하는 방법도 여기 명령어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헬름 차트를 가보시면 밸류스 야물 파일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게끔 이 밸류스 야물을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노드 포트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노드 포트와 그리고 노드 포트의 포트를 지정을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던 기능들을 false 처리를 했습니다. 헬름 릴리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을 사용할 거고요. 헬름 업그레이드 명령을 사용하면 이렇게 릴리즈가 성공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네임스페이스 오픈 웹 UI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오픈 웹 UI 파드 목록을 조회할게요. 처음 설치해 보시면 이 인이 상태가 조금 오래 걸린 걸 알 수 있는데요. 이 파드에서 사용하는 도커 이미지, 컨테이너 이미지가 용량이 매우 커요. 7기가가 조금 넘거든요. 다시 파드를 조회하면 전 2분 정도 걸렸네요. 이렇게 러닝 상태가 됩니다. 이 파드 그럼 저희가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저기 연결된 서비스의 포트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 포트를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로컬호스트 30090 3방 9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웹 UI에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로컬호스트 3방 90번 포트로 접속을 하면 메인 화면이 보이고요. 이 시작하기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면 계정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계정은 보신 것처럼 외부 어떠한 연결도 하지 않기 때문에 로컬에서 관리하기 위한 계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드민이라고 할게요. 어드민 local.com 그리고 어드민 1234로 저는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조금 이제 익숙한 챗 GPT와 비슷한 UI가 보입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Hello World라고 하면 그럼 에러가 뜨죠. 모델의 선택이 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그리고 모델 선택은 여기 왼쪽 위에 할 수 있는데 이제 모델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가 설치할 때 모델에 대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픈 웹 UI의 헬름 밸류를 보면 모델에 대한 설정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여기에 추가를 해야 됩니다. 모델은 프론트엔드 역할을 하는 오픈 웹 UI에서 가지고 있지 않아요. 모델을 가지고 관리하고 실행하는 다른 역할의 컴포넌트가 필요한데 그걸 저희는 인프런스 서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용자 흐름을 보면 사용자 요청은 오픈 웹 UI에서 먼저 받고 그 요청을 인프런스 서버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인프런스 서버는 이 모델 가지고 있는 모델을 이제 실행하고 그 모델의 실행 결과를 이제 오픈 웹 UI에게 던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픈 웹 UI에서 지원하는 인프런스 서버의 목록은 공식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올라마, 오픈AI, 라마 CPP,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AI에 호환되는 API가 있습니다. 요즘 추세는 오픈AI 호환 API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인프런스 서버는 전부 다 오픈AI 호환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오픈AI UI의 이 호환성은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료 조사를 해보니 VLLM 인프런스 서버를 현재 많이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설치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ARM 계열을 사용하는 맥 OS에서는 이 VLLM을 사용하지 못하는 걸 알았습니다. VLLM은 아직 ARM 계열을 지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 지원 목록인 올라마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고 간단히 이제 인프라 구조를 좀 보면 당연히 모델을 저장하는 이제 스토리지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올라마를 요청할 수 있는 API 엔드포인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아직 입문자 난이도에서는 아직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크게 이렇게만 정리를 했고요. 모델을 다운로드 방법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올라마를 사용하다 보니까 올라마 레지스트리에서 모델을 다운로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라마 라이브러리라는 이제 공개된 레지스트리가 있는데 여기에 모델을 저희가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파드 안에서 직접 올라마 CLI로 모델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진짜 헬름 차트에서 이 모델스 안에 정의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제 허깅 페이스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개된 모델은 허깅 페이스에 많이 등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올라마에서도 이제 허깅 페이스 다운로드 받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렇게 올라마에서 모델스 풀에 허깅 페이스의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깅 페이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라마보다 더 많은 모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정말 이제 깃업처럼 활발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표준으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허깅 페이스가. 이렇게 모델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애제다 보니까 올라마에 있는 이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직접 구축을 해볼 거예요. 올라마부터 보면 저는 올라마 헬름 차트 중에 이 OTWLD라는 곳에 제공해주는 헬름 차트를 사용을 했어요. 여기를 직접 이제 가보시면 이렇게 올라마 헬름 차트가 있고 저는 여기 매뉴얼을 보면서 올라마 헬름 차트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당연히 헬름 밸류를 보면서 저희 상황에 맞게 헬름 밸류를 좀 바꿔야겠죠. 저는 아까 발표자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형태, 기본적인 형태만 이제 사용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델 샘플 또는 데모용을 하기 위한 모델을 제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간단히 이제 소개를 하면 퍼시스트 볼륨을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GPU가 없어요. 그래서 GPU를 사용하지 않는 기회에 GPU를 false를 처리했고 올라마 파드가 뜰 때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목록을 이렇게 설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 크레이트가 중요한데 실제로 운영해서 뭔가 인프런스 서버를 구축할 때는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이 모델에 대한 뭔가 파라미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파라미터 수정을 이 create라는 필드로 현재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많이 쓰는 사용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제로 넣어놨습니다. 이 파라미터에 대한 설정은
각각 인프런스 서버마다 달라요. 근데 올라마 헬름 차트에서는 이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헬름 밸류가 설정이 되었으면 헬름으로 쉽게 올라마를 설치할 수 있죠. 저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헬름 업그레이드 인스톨 명령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 인공지능 모델을 제가 지금 두 개를 설정해 놨어요. 이렇게랑 그리고 이렇게 이 두 개가 각각 5기가가 넘어요. 그래서 10기가를 지금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파드가 이니셜라이징 하는 과정이 매우 깁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느린 곳에서는 더더욱 느리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딱 파드가 생성이 될 때 모델을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마운트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 시간 AJ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실행이 되면 약 10분 넘게 파드가 이니셜라이징 중이고 그 이유는 모델을 다운로드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저는 이 올라마를 노드 포트로 30080으로 노출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번 호출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호출하면 올라마 is running이라는 게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원하는 목표인 오픈웹 UI가 올라마 API를 호출할 수 있도록 오픈웹 UI 설정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오픈웹 UI는 올라마의 존재를 알지를 못해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 이제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오른쪽 위에 아바타를 클릭하면 어드민 패널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어드민 패널 누르고 세팅스 그리고 커넥션을 누르면 이 올라마 API라는 이 탭이 있어요. 이 탭에 저희가 쿠버네티스 서비스 디스커버리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올라마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 네, 올라마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올라마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11434라는 포트로 호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네임스페이스, 그다음 서비스 디스커버리 주소, 그리고 포트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렇게 여기 V 커넥션이 계속 커넥션 베리파이드라고 뜹니다. 이걸 헬름 차트로 저희가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헬름 차트는 오픈웹 UI에서 이 올라마 URLs에 올라마 서비스 디스커버리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리스트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n개, 즉 복수개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면 이제 여기 위에 이제 모델이 드디어 뜨게 됩니다. 여기 화면에 나오는 모델은 결국 올라마 API를 사용해서 모델을 가져오는 거겠죠. 발표 자료를 다시 보면 이 API를 했고 그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 모델의 목록이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직접 호출할 수 있어요. 올라마 API에 API tags라는 목록을 호출하면 이 모델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임을 보시면 네임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두 개가 이제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한번 이제 테스트 해볼게요. 여기서 네. 이렇게 간단히 이제 채팅을 하면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내용을 좀 추측을 해보면 오픈웨이 UI는 저희가 받은 요청을 그대로 올라마에 전송하고 이 올라마는 인프런싱, 즉 추론 과정을 거쳐서 그 결과를 이제 오픈웨이 UI에 보낼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뭔가 계속 나오네요. 제가 아직 옵저버리티는 구성을 하지 않아서 도커 데스크탑을 잠깐 이제 대체를 했는데요. 도커 데스크탑 보면 제가 채팅창을 요청할 때마다 CPU 사용률이 1400%까지 이렇게 올라가요. 엄청난 CPU를 많이 쓰죠. GPU를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CPU를 정말 많이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 CPU보다 운영상에 많이 고민되는 포인트가 메모리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아까 How are you 밖에 이제 채팅을 하지 않아, 컨텍스트를 보내지 않았는데, 제가 뭐 PDF 문서라든지 대규모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그만큼 메모리를 아마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메모리 계산할 때 AI에 대한 파라미터도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뭐 17빌리언 뭐 이런 개념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에 맞게 메모리 계산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운영하면서 데이터 과학자와 같이 이제 합을 맞추면서 메모리 사용량을 좀 계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OM이 뜨겠죠. 끝으로 이 데모를 준비하면서 공방 목록들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당연히 현재는 모델을 저희가 그냥 데모용으로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미 있는 모델을 어떻게 인프런스 서버에 인식을 할 건지, 그리고 새로운 모델이 있으면 이 인프런스 서버가 또 어떻게 인식할 건지, 그걸 좀 자동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동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재는 데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혼자 사용했지만 이제 여러 팀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또는 여러 사용자들이. 그럼 이 사용자들에 대한 멀티 테넌트, 즉 서로 환경을 간섭하지 않도록 이 분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만약에 분리가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거는 당연히 이제 리소스겠죠. CPU, 메모리, GPU,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등의 리소스가 있을 텐데,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저희가 대부분 뭐 AI를 한다면 GPU를 많이 고민하지만 실제로 더 고민해야 될 거는 이 메모리, 스토리지,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저희 뭐 토큰 수라고 하잖아요. 이런 토큰이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메모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얼마나 잘 최적화해서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 이 메모리 계산도 이제 데이터 과학자 또는 모델을 만든 사람과 의논을 해서 좀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모델 크기가 대부분 많이 커요. 뭐 큰 거는 뭐 몇백 기가, 뭐 몇십 기가씩 하는데, 이런 걸 다수 N개를 만들게 되면 스토리지가 터지겠죠. 저도 실제로 이 데모를 하기 위해서 여러 모델 다운로드 받았는데 디스크 풀 났습니다. 그만큼 스토리지 관리가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한정된 스토리지로 관리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이 네트워크 실제로 운영에서 뭐 GPU, 스토리지, 메모리, CPU가 버티더라도 이 네트워크 밴드위스 때문에 속도가 저하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네트워크 밴드위스 때문에 제한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 특히 GPU를 뭐 타임 슬래싱 이런 GPU에 대한 자원을 나눠 쓰게 되면 네트워크 활동이 엄청 활발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AI 쪽에 대한 관련자가 아니라 기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같이 다룰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프런스 서버 관리인데요. 저는 데모이기 때문에 간단히 올라마를 사용을 했지만 여러 사례를 보니까 VLM의 아키텍처 문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앞단에 AI 게이트웨이 같은 라우터가 있습니다. 이 라우터는 요청을 받게 되면 각각 그 인프런스 서버 안에 있는 엔진이 있겠죠. 그 엔진에 대해서 라우팅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마 고민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이제 저희도 알아야 되고, 인프런스 서버에 대한 성능,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춘추전국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을 해보지 않으면 이건 좀 느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observability, 여기 VLLM에도 observability가 한 단원에 있는데, 단순히 CPU 메모리 같은 자원이 아니라 트레이싱이 가능해 돼요. 요즘에 AI 에이전트를 많이 사용하니까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트레이싱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 AI에 대한 사용을 했을 때 만약에 코스트, 비용을 측정할 수 있다면 그 비용에 대한 측정 등의 옵저버리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다르게 이런 AI에 대한 옵저버리티도 같이 구축해야 되고, 이 부분은 데이터 과학자들하고 협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능 최적화, 여기서 성능 최적화는 모델 쪽이 아니라 저희가 구축한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쪽에서 오픈웹 UI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성능 최적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파라미터들이 데이터 과학자들이 각각 관리해요. 설정을 해요. 단순한 모델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델의 파라미터가 뭐가 필요한지 그런 파라미터 설정들이 있는데 그런 파라미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제 보안 SSO 연동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인증 인가가 잘 되는지, 그리고 알백이 되는지. 알백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멀티 테넌트가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연동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LLM 옵스나 뭐 ML 옵스를 할 때 단순히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런 AI 관련된 도메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좀 많다고 이번 계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